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2차 전지 가장 저평가된 주식 두 개 40배 대박 납니다. 한 주라도 사세요. 큰 돈 됩니다.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가장 바닥에서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주도주 오늘 영상 종목 공개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구독과 영상 시청으로 나온 이 유튜브 수익을 제가 이 쌀 1톤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쌀 1톤이고요. 이번에 이 수익금 전액이 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이름으로 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계속 기부가 진행이 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그다음에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을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신다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 정리를 한 자료집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꼭 모든 분들이 100% 무료로 자료집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맨 아래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주도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확히 주식 딱 두 개 40배 대박 납니다. 한 주라도 사시고 큰 돈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당연히 금리 인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한다면은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6거래일 연속 하락 중입니다. 사실상 6거래일 연속 하락이 몇 년 만에 나오는지 몰랐을 정도로 하락세가 좀 깊진 않지만 연속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6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이유는 뭐냐 한다면은 이번 주에 연준 이 인사들의 발언이 좀 연이어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9월 13일에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따라서 아마 9월 20일, 21일에 있는 이 FOMC에 영향을 좀 깊게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리스크가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의 14년, 13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렇게 불안하고 사실상 불확실한 이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냐 한다면 가장 저평가된 바닥에 있는 종목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주도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확히 주식 두 개입니다. 이 주식 두 개에서 40배 대박 납니다. 한 주라도 사세요. 큰 돈 됩니다. 분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있었죠.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미국에서 생산 안 한 전기차는 보조금이 없다. 그리고 중국 부품이 중국 소재가 들어가면은 어,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어느 정도 좀 반론을 제기했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대한민국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유럽과 일본도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건 너무 차별적이지 않냐? 좀 도와달라. 그래서 보시면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연합과 일본도 우려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덕근 통상교섭 본부장은 내일 워싱턴 DC에 도착해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면담할 계획이고요. 당연히 9월 5일 기산이가 9월 6일에 만난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북미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한 법안이 유럽 전기차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미국 무역 대표부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보조금 정책이 세계 무역기구 WTO의 규범과 상충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공급망 구축을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조치가 나온 게 좀 문제 아니냐. 아니 나도 할 거긴 한데 아니 할 사람한테까지 이럴 거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우려를 모든 가능한 경로로 미국 정부에 전달을 했고 유럽연합을 포함한 다른 파트너들과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정부 대표단이 미국에 파견이 돼서 얘기를 하고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 법안이 단지 보조금 차별이 아니라 넓게 보면 공급망을 재구축하고 안보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법. 그러니까 안보의 취약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혹시나 다른 나라가 전기차를 많이 팔아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이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무기화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견제 안보 측면에서나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평 차원에서 장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은 좀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유럽과 일본도 지금 인플,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오늘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구나. 근데 문제만 제기한다고 뭐 끝납니까? 이게 뭐 해결이 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렇게 해결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현대차가 이번 조지아 전기차 공장 30만 대 플러스 알파로 조기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미국으로 어차피 나아갈 거면 우리 빠르게 미리 지을 때부터 확대시켜서 짓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 미국에다 어차피 지어야 된다며. 그러면 좀 더 크게 짓자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현대자동차가 오는 2024년 10월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을 연간 이 30만 대로 조기 완공한 뒤에 2025년 추가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로 한국산 미국 수출 전기차 대당 최대 1,0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됨에 따라 어쨌든 미국에다가 빨리 전기차 공장을 세워서 전기차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조금 우려를 전달한 상황인데 이거는 뭐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이 현대기아차는 올해 들어 7월까지 미국에서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놓고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10월 조기 착공하는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을 2024년 10월 가동한 뒤에 증설에 나서 연산 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냥 늘려버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당초에는 2030년 전기차 공장, 전기차 생산 능력을 더 늘릴 계획이었는데 이게 앞당겨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 신설 후에 2, 3개월 단위로 전기차 차종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고 새 공장이 들어서면 생산 차종을 1년 단위로 추가하지만 족속하게 2, 3개월 단위로 추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이 조지아의 공장의 착공 시점을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10월로 그리고 엘라베마 공장 첫 전기차 생산 시점도 올해 말에서 최대한 앞당겨서 생산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럼 일단 해결하자. 그래서 조지아 전기차 공장의 이 생산을 조금 더 빠르게 늘리자. 조금 더 빠르게 증설하자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이미 대한민국은 이 현대차는 이미 이 조지아 공장 증설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이렇게 되면은 생산하는 것까지 알겠습니다. 근데 원자재가 흔히 배터리 소재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왜? 중국에 빠지니까 중국 걸 안 쓰면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시면 광물 자원 부족 겪는 미국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차질이 생기나라는 부분인데 미국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섰지만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 매장량이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최근 들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힘을 쓰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한다 발표를 했고요. 미국 내 최대 자동차 시장인 만큼이나 다른 주에서도 아마 유사한 계획으로 2035년부터는 이 내연기관차를 못 팔게끔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IT 전문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과 같은 다른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배터리 핵심 광물 니켈, 코발트, 리튬 채굴의 속도를 내고 싶어 합니다. 내고 있진 않아요. 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미국 광산업체들이 수많은 구식 규제로 인해서 채굴이 빠르게 안 되고 환경 운동가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이게 우려가 좀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여러 제약 조건 중에서 하나가 이 전기차용 배터리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또는 FTA 체결 국가에서 가공된 것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 거를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독일, 일본은 특히 미국까지도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레거시의 자동차 회사 대다수가 소속된 자동차 혁신연합은 미국이 보유한 전기차 배터리 소재 처리 능력이 크지 않은 한편 해외 원재료에 대한 의존도는 크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미국 통제권 밖에 있는 공급망 차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이거는 좀 악화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얼마나 악화되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미국이 현재 설정한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코발트, 니켈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데 대략 지질 조사국에 따르면 자동차 시장 전체를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미국만입니다. 다른 나라 다 빼고요. 미국만 연간 127만 톤의 니켈 그리고 16만 톤의 코발트가 각각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2020년 대비 2040년까지 약 20배의 니켈과 코발트, 약 40배의 리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물을 이걸 어디서 가져오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수요가 몇 배? 40배 이상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미국만 하더라도 리튬의 수요가 40배 이상 성장한다라는 거고 그 부분에서 뭐다 배터리 시장이 규모가 지금보다 40배 이상 성장할 확률이 당연히 높다라는 겁니다. 확인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오히려 이거는 기회이자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니 이거를 해결 못하면 어차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소재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뭐 40배 시장을 독점하든 안 하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시겠지만 나오는 게 뭡니까? 국내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플라스틱 재사용을 활성화하자라고 하면서 규제 확 풀어 제낍니다. 그러니까 딴 데서 가져오지 말고 있는 배터리 있는 거 꺼내 가지고 폐배터리에 있는 거 빼서 쓰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시면 어, 정부가 플라스틱 열 분해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집중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순환 경제는 제품 생산 사용 후 폐기되지 않고 계속 재사용,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하고요. 시장 규모와 성장성을 고려할 때 플라스틱 열 분해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가 유망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유망 분야 두 산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확 풀어서 집중 육성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가보시면은 이 플라스틱 뭐 재활용된 부분도 있겠지만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경우 신청 없이도 순환자원으로 우선 지정하는 순환자원 선 인정 제도를 도입해서 각종 폐기물 규제를 면제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단위로 사전 승인받은 용도 방식에 한해서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ESS 등 에너지 저장 장치 등 제조 시 부품으로 활용되는 재사용 전지의 안전 검사 제도도 마련을 하고요. 검사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사용 전지 제조업자의 자가 검사를 허용하고 소프트웨어 검사 기법을 또 통해서 검사 기간을 줄인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의 임대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배터리가 전기차 별개로 독자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만 따로, 전기차만 따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의 제작, 등록, 운행 탈거, 재사용, 재활용 등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이력 정보를 수집 제공하는 DB도 구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민간 중심의 배터리 얼라이언스가 하반기에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시장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럼 기존에 원자재가 없는 걸 어떻게 전기차 배터리 있는 거 갖다가 재활용하고 있는 거 갖다가 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 충분히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이 그냥 말만 그랬는데 규제를 풀면서 이제는 진짜로 하반기부터는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법적으로 바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도 해결 방안을 따로 좀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가 열리냐? 8년 만입니다. 8차 한미 자동차 안전협력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전기차 자율주행에 방점이 들어가고요. 자율주행보다 한미입니다. 보시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에서 7일 이틀 동안 미국 도로교통 안전국과 제8차 한미 자동차 안전협력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한미 자동차 안전협력회의는 기술규정 개발 개정 리콜 신차평가 등 자동차 안전 분야 협력을 도모하는 회의로 2014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 후 약 8년 만에 오랜만에 정말 열리게 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 아마 8년 동안 사실상 우리가 가솔린에서 전기차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보급의 확대와 자율주행 기술, 미래자동차 관련 정책 현안이 주로 논의가 되는데 이 중에서 얘기가 나올 게 뭐냐 한다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미국의 자동차 안전 기준 제도, 사후 관리 방안 등 여러 가지 소개할 예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제작 결함과 리콜 현황,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안전 강화를 위한 국제 기준 협력 마련도 나설 예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한미 양국이 만나서 전기차라든가 이런 이 수소차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당연히 인플레이션 감축 관련해서도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년 만에 어느 정도 또 얘기를 하고 거기 안에서 또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8년 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한미 자동차 안전 협력 회의가 개최가 되고 그 안에서 충분히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한 얘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가 계속 늘고 있긴 한가요? 약간 정체된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하이브리드 차가 줄고 아예 전기차가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전환 가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국내 친환경차 시장에서 전기차는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반면에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그간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보다 많이 팔렸죠. 왜 많이 팔렸냐? 당연히 충전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했으니까 하이브리드가 그래도 조금 비싸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좀 더 이득이다. 가솔린 차보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전기차가 압도적으로 효율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하이브리드에서 전기차로 넘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면서 하이브리드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죽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프랑스 등 해외에서 하이브리드 차를 친환경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아마 탈하이브리드고 전기차로서의 전환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국산 친환경차의 국내 판매량은 29,668대로 전년 동월 대비 약 43% 증가했습니다. 국산 자동차 전체 국내 판매량은 대략 24%가량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은 약 53.9%로 1년 전보다 오히려 떨어졌고 전기차는 33%에서 오히려 44%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하이브리드를 지금 점점 갉아먹고 있는 하이브리드를 타던 사람들이 전기차로 점점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는 당장 친환경차를 사고 싶지만 전기차 충전소가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걱정에 안 사고 있는 거고, 아마 점점 이 취득세라든가 여러 세제 혜택이 좀 더 진행된다 한다면은 하이브리드에서 전기차로 많이들 넘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캘리포니아는 가솔린만으로 구성된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겠다 얘기를 하는 상태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똑같은 수준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특히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도 저공해차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부분에서 이제는 뭐다? 사람들 모두가 이제는 전기차로의 가속도가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기차가 일단은 전년 대비해서 판매량이 얼마? 50% 가까이 성장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다? 하이브리드의 입지는 줄고 있고 전기차 입지는 오히려 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아까 얘기했지만 40배 이상 성장할 확률이 높다라고 나와주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시겠지만 2차 전지를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2차 전지 중에 가장 매력이 높다라고 하면서 최선호주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68만 원 목표가가 나와주긴 했는데, 2차 전지 산업의 공급망 재편과 탈중국 기조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프리미엄이 유효하다라고 나와주고 있고요. 당연히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속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죠. 이슈가 되고 수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아메리칸 퍼스트 전략이 상당히 잘 먹혀들 것이다. 이번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영향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LG 엔솔이 추가 우상향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LG 엔솔처럼 미국 진출한 기업들의 이슈나 수혜가 들어간 상태인데, 플러스로 그래서 누가? 일본도 같이 진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LG랑 혼다랑 같이 미국 진출하기로 약속을 했죠. 근데 누구? 토요타도 진출하겠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토요타가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7조를 투자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 토요타는 일본과 미국에서 차량용 배터리 생산 확대를 위해 7조 659억 원을 투자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타는 일본 내 공장에서는 약 3조 원, 미국에도 약간 3조 원에서 총 해가지고 한 7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이번에 밝힌 상태고요. 2024년, 26년 생산 개시를 목표로 일미 합계 최대 40기가와트 시의 전지 생산 능력을 갖추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아마 혼다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만들겠다라는 것을 견지하기 위한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번에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미국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미국 진출 열심히 하네요.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2차 전지 플러스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 뭐일까라고 한다면 제가 딱 두 종목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삼성전기입니다. 보시면 전자산업의 쌀이고요. MLCC 재고 쌓여도 삼성전기는 웃는다. 왜? 전기차 수요가 매년 40% 이상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천천히 하나씩 보시면 경기 침체 우려로 생활가전에 들어가는 MLCC 수요가 감소하면서 전체 MLCC 재고가 쌓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서버나 자동차에 사용되는 고성능 MLCC 수요는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충분히 2차 전지에서 MLCC 이 전기차에서 삼성전기가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생활가전, TV 등의 이 소비자용 MLCC가 사실상 수요가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사실상 이 다른 이 자동차라든가 핵심적인 고급 MLCC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성능 컴퓨팅 솔루션, 서버, 네트워크 장비, 산업 자동화 솔루션, 에너지 저장 장치 등 MLCC 수요는 매년 2-30%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10%씩 하락하는 거 대비해서 성장은 2-30%, 전기 자동차에는 3-40%씩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뭡니까? 오히려 이득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많이 되고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 오히려 정말 많이 들어가면 몇만 개씩 들어가는 이런 고성능 MLCC가 더 이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MLCC 수요 비중은 약 25%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 가전에는 3,000에서 5,000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전기차는 18,000개에서 2만 개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전에 우리가 3,000개, 5,000개 들어갈 거에 한 차에 몇 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4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들어간다라는 거죠. 오히려 가전 5개, 6개 파는 거보다 차량 한 개 들어가는 게 더 이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집이 TV 몇 개 있습니까? 많아야 2개 있죠. 집에 차 몇 개 있습니까? 많으면 2대가 있죠. 그런 것처럼 TV 대수나 차 대수나 비슷하다. 근데 MLCC는 6배에서 4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충분히 이 고성능 MLCC 부분에서도 좀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아, 그렇네요. 그럼 첫 번째 종목이 삼성전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삼성 SDI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SDI 최은호 한 땀 한 땀 공들이는 배터리 초격차입니다. 보시면은 삼성 SDI 대표가 초격차 배터리 기술을 위한 고성능 배터리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5,147억 원의 R&D 비용을 집행을 했고요. 지난해 R&D 비용 8,776억 원을 지출했는데 상반기에만 작년에 60% 금액이 들어가고요. 아마 하반기에는 거의 뭐 1조 가까이 총 합치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R&D를 이번에 2018년도 보면은 삼성 SDI가 늘려가고 있는 상태고 배터리 생산 능력 같은 경우에도 이 설비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배터리 2공장 기공식을 가졌고요. 2025년부터 투자해서 2024년부터 생산을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란티스 같은 경우도 합작사를 설립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 이 뭐 실제 CATA라든가 넘어서기 위한 배터리들을 이제 개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이 삼성전기와 삼성 SDI를 뽑은 이유는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의 저희는 이 회장 승진 플러스 이번에 오너리스크 해소 이 모든 부분에서 통 큰 투자와 그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한 시장 상황에서 수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삼성 SDI 긍정적으로 보고요. 삼성전기가 상당히 바닥권에 있는 부분이에요.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을 만큼의 저평가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다른 2차 전지에 비해서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꾸준히 가져도 충분히 우상향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들 관심 가지는 거 알겠는데요. 아까 전에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이라든가 이걸 무료로 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를 해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러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요. 거기 접속해서 뭐라 검색하냐? 각 스마트폰 내에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극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을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극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는 어디서 알려드리나요?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고 들어가시고요. 저희 구독자 5만 명 달성 자료 공개해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전기차 총정리 자료집을 올려놨습니다. 100%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보시면 9월 6일, 5일, 2일, 1일, 31일 매일매일 추천주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꼭꼭꼭 확인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극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재해복구가 필요하다면서요. 태풍이 불었다면서요. 이슈가 뭔가요? 알려드리고요. 관련 주까지 정리 다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최근 이슈가 뭔지, 또는 최근에 어떤 종목이 셌는지 다 무료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모두 무료로 알아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